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의 책풀이입니다. 독서 심리학을 만나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세상을 읽기 남상철 지음 마음동네 출판사입니다. 과도한 지식 몰두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개인의 독특함과 개성을 없애고 삶을 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타인 평가에 질식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색가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려면 새로운 독서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독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 새로운 독서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인류가 책을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책과 경쟁하는 17가지 정보 전달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게임, 디지털북, 오디오북, 신문, 잡지, 음악, 사진, 비디오, TV, 영화, 라디오, 블로그, 팟캐스트 앱, 프리젠테이션, 강의,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니 독서와 교육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토마스 프레이는 이야기합니다. 지적 능력에 기반을 둔 직업일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가 더 쉽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인간의 신경세포망이 15층 수준이고 알파고가 48층 높이의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개발된 인공신경망은 152층이죠. 앞으로 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추상화된 정보를 더 잘 표현하는 능력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텐데요. 앞으로 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독서 시스템은 붕괴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파악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독서 시스템이 탄생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독서량은 낮습니다. 하지만 정보 검색, 정보 노출량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읽고 있죠. 지금 배우는 아이들의 학교, 지식 90%는 성인이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문자보다 자신을 좀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문화에 익숙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게임도 독서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독서는 일상을 텍스트로 삼아 정신, 정서, 사회적 균형 회복에 필요한 걸 서로 나누고 해석하고 조율해서 의미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 독서는 거시적인 책 읽기에서 미시적인 책 읽기로 스스로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 중심으로 독서가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촉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서는 수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악한 인간의 출현을 막지 못했죠. 히틀러는 독서를 통해 뛰어난 지적 능력과 명석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독서를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독서를 왜곡된 행동과 목표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얻을 수단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으로 긍정적인 변화와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가 악용되지 않게 따뜻하고 건강한 지성인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독서가 공유 기능을 뛰어넘어 진정한 만남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방법은요. 21세기 새로운 독서 시스템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걸 읽고 해석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이 건강하게 잘 읽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위해 세상 읽기의 하나의 수단이 독서가 됩니다. 책만 읽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인데요. 책과 더불어 세상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 상황에 맞는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되고, 나에게 맞는 정보가 어떤 건지 분별해서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해석하나 차이를 분별해내서 갈등과 조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타인과 세상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핍된 부분이 있죠. 사용 가능한 자원을 결핍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적 균형을 찾는 본능적인 움직임인데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자기 인생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퍼즐 조각으로 사용합니다. 감동받는 부분도 다르고 의미도 다 다르죠. 성공적인 독서의 열쇠는 독서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길을 찾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갈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목말라 하며 아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남들보다 학위가 많은들, 학벌이 좋은들, 글은 모르지만 그런 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은 독서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나 관계를 읽을 줄 모릅니다. 독서로 성공하고 싶다면 책을 읽을 때 자신의 갈망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래 독서가 갖출 능력은 자신을 아는 능력과 내면의 행복을 찾기, 인간다움 회복하기, 새로운 길 만들기, 갈등 조율 능력 갖추기, 균형 회복 능력 갖추기, 이런 능력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장은 독서 심리학을 만나다입니다. 독서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성 영역과 이 감성 영역입니다. 지성은 관찰력, 학습력, 분별력, 사고력, 정보력, 판단력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감성은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이죠. 어린 시절 경험과 패턴에 의해서 인간은 욕구와 관계, 이 두 기둥이 집착이냐 포기냐에 따라 인간의 성격이 패턴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욕구 집착이 되느냐, 욕구 포기냐 따라서 이 욕구가 집착이 되면 건강 집착과 또 해로운 집착으로 나눌 수 있고, 욕구를 포기하는 것도 건강한 포기와 해로운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역시 관계가 밀착이면 이 밀착에 따라 건강한 밀착인지 해로운 밀착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건강한 단절인지 해로운 단절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책 읽을 때도 같은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이 욕구와 관계 두 축에서 욕구는 자율성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욕구 집착 패턴으로 된다면 모험 성취 지향적인 독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욕구를 포기하게 되면 안전 지향적인 독서를 합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관련이 있어서 관계가 밀착이 될 때 관계 지향적인 독서를 추구하고,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원리 탐색적인 독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가 높거나 관계가 높을 때 집착 밀착하게 되면 모험 관계적인 지향 독서가 되고요. 욕구가 높은데 관계가 포기가 되면 집착을 단절한 모험 원리적 탐색이 적인 이런 독서가 됩니다. 욕구가 낮지만 관계는 높으면 포기 밀착이 돼서 관계 안전 지향적 독서가 되고요. 욕구나 관계나 둘 다 단절하고 포기하는 쪽이라면 포기 단절로 안정과 원리 탐색적인 독서를 하는 유형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 네 가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골랐으며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독서 패턴이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집착, 포기, 밀착, 단절 이런 전 영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해석하는 유연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니스 옹 박사는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감각이나 감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우리 마음에도 꼭 필요합니다. 감각을 느껴야 우리 몸이 알고 보호를 하듯이 감정을 잘 느껴야 우리 마음을 알고 보호하고 대처합니다. 독서는 이런 감각과 감정 같은 거를 건강하게 느끼는 힘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심리 독서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적극 개발하고 통합된 독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식 독서가 지식이나 정답, 문자, 생각, 사고력, 하나의 해석 중심 독서를 추구했다면
이 관계에 다양한 해석, 다양한 텍스트, 욕구와 감정을 추가시켜 독서 영역을 확장하고 통합하는 독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3366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366의 앞에 있는 3은 세 가지 독서법을 이야기하는데 상징 독서와 관계 독서, 지식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상징 독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며 이미지적인 사유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고, 관계 독서는 리더십 원천, 관계적 사유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지식 독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가 증가하고 또 문자적인 사유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또 3366의 33에 대한 것은 3단계를 의미하는데 이 개념과 그 이후에 경험적인, 그 다음에 균형적인 이런 3단계를 말하며 경험과 인지적인 개념에서 경험 후에는 단편적인 해석이, 그 다음 단계는 양면성을 통합한 건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366의 6은 6가지 힘을 말하는데 느끼기, 읽기, 듣기, 말하기, 생각하기, 쓰기가 해당합니다. 3366의 3366은 6가지 능력을 말하는데 이 상상력, 기획력, 리더십, 사고력, 관계력, 창의력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독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니 이 다양한 상황에 욕구와 관계에 필요한 책과 영화, 음악, 미술 등에 관한 자료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3장은 세상을 읽는 4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 지식, 관계, 균형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균형 독서가 필요합니다. 4장은 균형 심리를 독서를 잘하는 방법인데요. 무의식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서 읽고 인간의 핵심 욕망을 해석해서 현실과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패턴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패턴인지, 욕구와 관계 사이에 집착인지 회피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여기에 맞게끔 나의 독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나를 일단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나를 읽고 나를 아는 게 우선이 되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은 타인을 알고 세상을 읽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은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을 뭔가 개념적으로 잘 정의를 해놓은 책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셔서 독서가 보다 유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풀이였습니다.